자, 16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진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 존경하는 분의 명언, 어록 중 가슴에 꽂힌 것 몇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어록들이 대부분이며 제 것도 있습니다. 1번,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덕목은 겸손이며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것은 오만이다. 2번,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스킨십. 아내도 안아주고 남편도 안아주고 자식도 안아줘야 한다. 특히 사춘기 때 많이 대화하고 안아줘야 한다. 3번, 사람은 누구나 헤맨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헤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헤맨다. 4번, 나의 무지는 타인의 축복이다. 5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증명한다. 6번, 태도는 평생 간다. 여기서 본인 것이 어디 있어요? 1번부터 6번 중에 제 것도 있다고 했잖아. 일단 많이 봤던 게 1번하고 1번, 4번, 5번, 6번은 많이 봤는데 2번, 3번은 좀 생소하네요. 1, 4, 5, 6은 익히 알고 있던 거고 1번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없다고요? 1번부터 얘기해볼까?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덕목은 겸손이며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것은 오만이다.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에 산다고 하면 겸손을 깔고 가야 돼. 물론 너무 겸손한 거 문제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적어도 겸손하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 겸손은 뭐예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돈 좀 번다고 나대면 안 됩니다. 나대면 다 돌아오더라고 이게. 근데 나는 한국 사회에 진짜 겸손한 사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반의 보통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적어도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없는 사람이 오만해요. 제가 겪어오는 바. 없는 사람이 인척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척합니다. 왜 가진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냐? 가진 사람이 아양을 떨었을 경우 잃을 것이 많거든요. 손해볼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겸손한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겸손한 사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겸손한 것을 까잖아. 뭐 선비스럽다고. 근데 적어도 선비스럽게 행동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게 너무 좀 꼰대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뭐 겸손하다고 이득 볼 것도 없지만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만든 것들을 뺏기지 않는 게, 내가 소중하게 만든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이건 자산 같은 거.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잘못해가지고 나락가는 거 보잖아. 뭐 그분들이 뭐 문제도 있겠지만 겸손이 없어서 그래. 겸손. 특히 한국 사회는 겸손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응징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하시는 분들 보면 큰 사건 사고 안 치는 분들 보면 겸손합니다. 공통점이. 근데 그게 그분 천성이 원래 겸손한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겸손해야 내가 소중하게 만든 것들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천성이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일 땐 겸손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적어도 겸손하면 약점 잡힐 일이 없을 거니까. 네. 2번, 가정에 필요한 것은 대화 스킨십. 아내도 안아주고 남편도 안아주고 자식도 안아줘야 된다. 근데 안아주려고 해도 피합니다. 네. 안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아빠가 스킨십하면 피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대화는 많이 해야 돼. 대화는. 네. 근데 이거는 안아주는 것은 가족 문화 다른 것 같아.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맞잖아요. 이 대화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인간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 예. 특히 남녀 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자, 3번. 사람 누구나 헤맨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헤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헤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매는데 단지 성공한 사람은 헤매는 시간이 짧아요. 저는 뭐 성공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데 제가 봤던 성공한 사람은 일단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판단이 빠릅니다. 냉철해요. 이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 성공하는 사람 중에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성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네. 결국 성공하려면 냉정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도 헤맵니다. 헤매는데 그 헤매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낭비한 시간. 시간 돈이잖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된 시간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거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헤맬 수 있지만 적어도 그래. 돈을 잘 벌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시간 안 만들어요. 그 시간 관리 잘한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 왜냐? 시간 관리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자질구레한 시간을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돈만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시간을 삽니다.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이제 모는 기사를 고용해서 내가 뭔가 쓸데없는 노동에 쓰는 시간을 줄입니다. 왜냐면 그게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4번. 나의 무지는 타인의 축복이다. 저는 대한민국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사람. 차라리 무지한 건 다행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무지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무지는 뭐냐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자분들이 환장하는 MBTI. 이게 진정한 무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과 성격을 유연비로 딱 판단해서 결론을 지어버립니까? 이게 제일 모순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걸 어떻게 16가지를 딱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는 참고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참고하는 거 별로 없어. 단정을 지어버려. 그 유연별로 이 사람은 이렇다는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확정을 지어버려. 사람 만나보기 전까지, 겪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걸 딱 단정을 짓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MBTI 약자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 여자분들한테 뭐 MBTI 뭐지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 MBTI 누가 만들었는지 약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뿔먹은 벙어리가 돼. 그런 것도 모르면서 MBTI 뭐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게 무지한 거야, 이게. 나의 무지는 타인의 축복 맞습니다. 왜냐하면 삽질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기회를 생각하는 게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빠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져.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축복이 맞는 거죠. 5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증명합니다. 돈이 전부 맞습니다. 대부분이 전부입니다. 저는 돈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있잖아요. 싸움이 벌어진 건 돈 문제입니다. 인간 간의 문제가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안 싸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멘탈이 안 좋은 것도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 멘탈적으로 정신병 있는 분들 돈이 없어요, 이게.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멘탈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맞잖아요. 사는 게 왜 힘들어?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월세 못 내고 끼리 굶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공과금 제때 못 돼가지고 전기수도 끊겨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돈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부부싸움도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부부싸움도. 말로는 성격 차이라 하지만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뭐 경제권 문제, 아니면 이제 월급 문제, 돈 수수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왜냐, 돈을 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돈 아껴 쓰지만 누구는 돈 펑펑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 싸우겠어? 싸웁니다. 사랑도 돈 주고 삽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돈이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뭐 지지고 볶고 해도 돈이 없으면 싸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젊을 때 뭐 여자분들이 뭐 존잘남 사귄다고 하죠. 존잘남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결혼 못 하는지 아세요? 그 존잘남 사귄 것도 오래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현실이 뒷받침 안 되면 오래 못 가. 얘들이 왜 나이 먹어서 돈 많은 남자, 능력 좋은 남자 찾는지 아세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불안하게 안 만들거든. 아무리 남자 외모가 좋아도 능력도 없고 하늘도 없고 불안불안하잖아. 그러면 사귈 때도 처음엔 좋지만 자꾸 사귀다 보면 질리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 남자 못 믿기고 그렇단 말이야. 이게 허우대한 멀쩡하고. 그래서 인간사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발생하고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돈이 있어도 싸우긴 합니다. 자, 6번. 태도는 평생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안 변한다. 또는 사람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가치관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멀쩡하지 않고 멘탈이 나오고 뭔가 이상하게 사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격이나 자아 같은 것들이 성인 되면 완전히 완성된단 말이죠. 그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소에 뭔가 안 좋은 생각하는 분들은 나이 먹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 뭔가 이상한 분들은, 사상에 주입된 분들은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멘탈적으로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고쳐먹는 것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어떤 가치를 잘못했다는 거 알고 뜯어고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인생에서 여자분들이 뭔가 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스스로 바꾼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맛이 간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태도가 평생 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 말자님이 적으신 거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뭐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이거 말고도 좋은 얘기 많습니다. 특히 저는 1번, 4번, 5번, 6번이 마음에 드네요. 2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2번은. 이 가정사라는 게 무조건 안아준다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 3번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은 안 헤매는 게 아니라 헤매는 시간이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거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